중국 윈난성 자오퉁시의 설진촌이라는 주민이 3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외진 시골 마을이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대체로 산에 의존해 생활했는데 그러다 보니 수입이 그닥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 시골처럼 이웃들은 서로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는데 조용하니 평화로웠던 이 마을에 2010년 5월 6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날 파출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제 이름이 리우팡청인데요. 아니 내가 일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침대에 여자친구가 거품 물고 쓰러져 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리우팡청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거품 물고 쓰러져 있던 여자친구의 이름은 펑타이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도 목숨 구했어요. 그녀의 병명은요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빨리 구조되고 조치돼서 살은 거예요. 하지만 중독 정도가 심해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극물 중독 어떻게 된 건지 이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겠는데 이거 펑타이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 알 수가 있나? 독극물 중독이라는 건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는 건데 바로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일 먼저 경찰은 함께 살고 있었던 리우팡청을 불렀어요. 혹시 짐작 가는 인물이나 이상한 얘기 들은 거 없냐 물어보는데 이때 리우팡청 뭔가 되게 불안한 듯이 눈알을 막 돌리고 손톱 뜯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 남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요 이 리우팡청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리우팡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아무래도 펑타이진을 이렇게 만든 사람 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 장앤펀이 한 것 같아요. 동거하는 여자친구 장앤펀? 아니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지금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는 펑타이진 리우팡청과 동거하는 여자친구라고. 그럼 이 장앤펀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 반응은요 당시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리우팡청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2명 있어요. 둘 다 제 여자친구들이에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셋이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이런 표정이실 것 같은데 당시 이 얘기를 들은 경찰도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셋이 같이 산 것도 모자라 셋이 같이 한 침대에서 뒹굴어? 경찰은 즉시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하나의 메모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용상 장앤펀이 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오빠 난 떠날 거야. 펑타이진 언니랑 잘 살아봐. 펑타이진이 독극물 중독으로 쓰러진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장앤펀이 사라졌네. 장앤펀이 펑타이진 죽게끔 독극물 먹이고 도망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장앤펀이 펑타이진을 정말 독살하려고 한 거라면 그녀는 왜 굳이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걸까? 거기다 편지 내용이 난 갈 거야. 펑타이진 언니와 잘 지내봐. 자기가 죽으라고 독극물 먹인 여자랑 잘 살으라고 편지까지 굳이 쓰고 간다? 여튼 유력 용의자로 오른 장앤펀 그녀를 얼른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요 아무래도 한 남자를 사이에 둔 2 여자잖아요. 한 남자를 가지기 위한 2 여자의 싸움? 질투? 이런 것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정했습니다. 바로 장앤펀의 핸드폰부터 여러 가지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요. 그녀를 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장앤펀의 고향으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곤 거기에 있는 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등 교통편부터 지역 이웃들 등등까지 다 뒤져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경찰이 이렇게 장앤펀의 고향에서 수색하는 동안 일부 다른 경찰들은요, 세 사람이 함께 기묘한 동거를 했던 리우팡청의 집과 집 부근을 탐문 수색하기 시작해요. 수색을 막 하다가 경찰이 리우팡청의 집 뒤쪽을 딱 갔는데 물 저장고? 약간 우물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우물에 뚜껑이 덮여져 있었는데 뭔가 그게 계속 눈에 거슬렸던 거죠. 경찰은 그 우물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시신이 아니라 옷과 책가방이 물에 둥둥 떠있네. 바로 확인 결과 모두 장앤펀의 옷과 가방. 이게 발견되면서 경찰은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이상한 거예요. 펑타이진을 독살하려고 한 사람이 정말로 장앤펀이라면 왜 자기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닌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집 뒤에 우물, 이런 우물 같은 곳에 이렇게 버리듯이 던져 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굳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피해자인 이 펑타이진의 옷도 아니고 가해자인 자기 옷을 굳이 이렇게 둘 이유가 없잖아요. 확인 결과 이때 발견된 이 장앤펀의 옷에요, 펑타이진의 피가 묻어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은 경찰은요, 리우팡청의 집과 마당을 계속 더 집중 수색합니다. 그 결과 또 이 집 문 앞 벽에 붉은 흔적이 띄엄띄엄 쭉 나있네. 이거 피 같은데? 그 미세한 붉은 흔적을 따라 막 걸어가다 보니 낡은 집 안 땔감용으로 쌓은 장작더미가 딱 나오는데 이 장작더미에서 붉은 흔적이 뚝 끊겼네. 바로 경찰은 해당 장작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여기서 사람 시신이 나오네. 경찰 앞에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시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리우팡청은 장작더미에서 나온 시신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시신 껴안고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장앤펀이었어요. 이렇게 장앤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더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장앤펀이 독극물을 먹이고 도망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앤펀이 그것도 자기 살던 집 안에서 발견이 돼버리니까 뭐야, 그럼 장앤펀이 범인이 아니야? 당시 그녀는 집 구석에 장작나무에 웅크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혀져 있었고요. 몸싸움의 흔적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에 신발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타살. 누군가 장앤펀을 신발끈으로 목 졸라 죽이고 장작더미를 덮어 숨겨놨구나. 부검 결과 장앤펀의 사망 시각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지금 리우팡청과 함께 살았던 동거녀 중에 한 명 장앤펀은 살해된 채 발견됐고, 또 다른 동거녀 펑타이진은 독살 당할 뻔한 채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 살인자는 누구일까요? 경찰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게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경찰 양반, 이 마을이 되게 조용하고 사는 사람도 몇 안 되는 그런 마을이란 말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엄청 순박하고 사람들이 정직해. 그런 마을이야, 우리 마을이. 그런데 저놈 리우팡청, 저거는 아주 썩을 놈이야.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런데 저놈이 그걸 즐긴다니까. 저놈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배려놨어, 아주. 내가 저놈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 나뿐만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리우팡청을 엄청 싫어했어. 리우팡청은 우리 마을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던 놈이에요, 저놈이.
이 얘기 들은 경찰은요, 지금 두 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리우팡청밖에 없잖아요. 혹시 그가 두 여자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우팡청은 젊은 사내 수컷이었어요. 날씬한 여자의 목을 졸라 죽이는 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찰은 리우팡청을 강력 용의자로 보고 다시 리우팡청을 소환, 신문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리우팡청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면 사건 추정 당일날의 알리바이가 증명, 확인이 된 거예요. 100% 리우팡청은 아니다. 용의선상에서 그가 제외되면서 리우팡청은 경찰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집니다. 아무래도 장앤펀을 죽인 사람 지금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는 펑타이진 같아요. 셋이 산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경찰은요, 이런 리우팡청의 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여자가 질투심에 불타 싸우다가 서로 독극물에 살인까지 가게 됐구나. 펑타이즈는 몸이 말랐기 때문에 그녀가 혼자서 장앤펀을 목을 졸라 죽이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펑타이진이 장앤펀 목을 팍 조를 때 장앤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을 할 텐데 그걸 막아낼 힘이 펑타이진한테는 없을 것 같아. 당시 장앤펀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저항은, 반항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방어 흔적 깨끗했단 말이에요. 딱 목 졸림 흔적만.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앞서 그랬죠. 이 세 명이 살던 집에서 메모장이 하나 발견됐다고. 리우팡청, 펑타이진과 둘이 잘 살아. 나 간다. 경찰은요, 이 메모 필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장앤펀이 쓴 게 맞는지. 장앤펀의 본 필적과 펑타이진의 필적을 딱 대조해 보는데, 메모 내용은 누가 봐도 장앤펀이 쓴 것 같은데 필적 글씨체는 장앤펀이 아닌 펑타이진 필적과 더 비슷한 거예요. 이거 뭔가 갈피가 잡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 이때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펑타이진 의식을 찾습니다. 정신 돌아오자마자 경찰 바로 글씨체부터 이 발견된 장앤펀의 시신까지 다 들이밀었어요. 당신이 죽인 거 맞죠? 눈 뜨자마자 이런 상황에 펑타이진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장앤펀을 목 졸라 죽였어요.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독극물 때문에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두 여자가 서로에게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범행 이유에 대해서 펑타이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너무 오랜 세월 감정의 얽매임과 고통을 끊어내고 싶었다고. 다 그만하고 싶었다고. 도대체 이 세 사람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2002년 펑타이진은 16살 때 같은 직장 동료였던 21살 리우팡청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요, 만난 지 1년 만에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안 가 둘은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다 2007년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유산됩니다. 이때 계기로 모든 게 바뀌게 되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이 유산이 되면서 이 펑타이진이 불임이 된 거예요. 아이를 이제 못 가져. 그런데 반대로 리우팡청 아이를 너무 원했어요. 자기 부모님한테 일찍 손주를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펑타이진이 유산 이후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니 이때부터 펑타이진에 대한 리우팡청의 태도가 확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막말로 바깥으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펑타이진은 이런 리우팡청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5만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돼지 피가 여자 임신에 되게 좋다고 들어서 돼지 피까지 마시려고 그걸 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리우팡청은요, 돼지피까지 마시려 했다는 이 펑타이진의 말에 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는 펑타이진이 미쳤다고까지 생각했어요. 더 싫어. 이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 일을 하다 우연히 그는 몸집이 작고 귀여운 장앤펀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뿅 갔겠죠. 바로 그는 장앤펀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집에 떡하니 본처 펑타이진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셋이 같이 살자. 참 기가 막힙니다. 당연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처음에 펑타이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얘가 누군데 집에 들여. 하지만 리우팡청이 막무가내인 거예요. 네 의견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어. 셋이 같이 살기 싫어? 그럼 네가 나가면 되겠네. 난 셋이 살 거야.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 같으면 정말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욕 한 사발이 하고 그냥 나왔을 법한데 이 펑타이진은 달랐습니다. 리우팡청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못 나가겠어. 그렇게 어영부영 셋이 같이 살게 됐던 거예요. 더 최악인 게 셋이 같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잤습니다. 잠자리도 아주 리우팡청만 재미 보고 산 거예요. 미친놈. 존중은 전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남편과 두 아내. 원래 이 리우팡청은요, 가난한 집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하게 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낮은 남자였어요. 이웃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소심한 남자. 그런데 여자 2명과 함께 지내면서 리우팡청은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여자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 두 여자가 나를 무슨 왕 대하듯이 대해주거든. 두 여자가 내 사랑을 아주 받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 이 집에서 내가 왕이거든. 점점 뭔가 자기가 되게 진짜 왕이 된 듯한,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에 갑질을 하기 시작했달까요? 지 혼자 재미 보고 자빠져 있었다 보니 그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질투심이 지금 터질랑 말랑하고 있다는 걸. 셋이 한 침대에서 함께 자기 시작한 후 펑타이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질투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전연을 죽여버릴 거야. 그래야 리우팡청이 온전히 내게 되지. 펑타이진은 일부러 장앤펀이 자기를 경계하거나 하지 않도록, 자기를 믿고 의지하도록 고된 일과 힘든 일 다 자기가 앞장서서 다 합니다. 아우, 넌 하지마. 언니가 다 할게. 펑타이진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언니. 펑타이진은 집안일 자체를 거의 장앤펀한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 장앤펀 입장에서는 펑타이진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실제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여자는요, 친자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말 친해 보였고 정말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리우팡청도 한시름 놓고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고. 뒤로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펑타이진을 완전 신뢰하게 된 장앤펀이 그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언니, 나 리우팡청과 아이를 가질 계획이야. 와, 이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들은 펑타이진 속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유산하고 임신도 안 되는데, 임신 안 돼서 지금 세 사람이 이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나 빼고 둘이 임신 준비를 해? 누구 마음대로? 장앤펀이 아기를 성공적으로 출산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버려지게 되거나 완전 외톨이가 돼버리겠지?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생각, 죽이자고. 2010년 5월 6일 아침, 방금 물을 떠 집에 돌아온 펑타이진은 막 문으로 들어서다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문 입구에서부터 막 거친 남녀의 숨소리가, 와, 설마
리우팡청과 장앤펀이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네. 격한 두 사람의 숨소리 듣고 있자니 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펑타이진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씨, 전현을 빨리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뿐. 아침 10시경 펑타이진은 리우팡청이 농사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조용히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장애펀은 자고 있었어요. 이때다. 바로 자고 있는 장애펀의 목을 졸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 반항, 방어 흔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살해한 장애펀의 시신을 장작더미에 숨겼습니다. 살해 후 시신까지 숨겼지만 펑타이진은 너무 두려웠어요. 범행이 노출될까봐. 그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나 간다. 펑타이진 언니랑 둘이 잘 살아. 장앤펀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처럼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곤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간 듯이 장앤펀의 가방 그리고 외투를 챙겨 집 뒤에 우물에 갖다 버려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장앤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리우팡청과 자기만 남았어요. 눈에 가시가 사라졌으니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장앤펀을 죽인 후 펑타이진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살인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 리우팡청과 다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겠지. 이제 내 인생도 끝난 거겠지.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그냥 죽을래. 그래서 본인 스스로 독극물을 꺼내 마셨던 거예요. 하지만 쓰러진 자신을 얼마 안 가 퇴근한 리우팡청이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살게 됐죠. 결론은 리우팡청이 죽인 것도 아니었고 두 여자가 서로 실랑이 하다가 서로가 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죽이고 죽으려고 쇼한 사건이었죠. 2011년 9월 14일 중국 법원은 이 펑타이진에게 고의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펑타이진이 감옥 생활을 되게 모범적으로 잘했나봐요. 그래서 감형을 좀 받았대요. 그래서 불과 2년 전인 2021년 7월 23일 무기징역에서 2031년 11월 17일까지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2031년. 와, 지금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에 개같은 사건인 건지. 아니, 정리하고 딴 여자를 만나든가. 지 좋다고, 지 좋자고, 지 즐기려고 여자 2명을. 좋다고 같이 산 여자 2명에 살인까지 저지른 여자나, 지 좋다고 여자 끌고 들어와서 2대1로 같이 산 남자나. 그냥 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악에 얽히고 설킨 3사람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